여기가 어디요? 아,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뭐요? 아니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시청자 여러분, 설아! 예,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TMI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얼마든지 하세요. 네, 여러분은 서울 지하철에 루프 형태로 존재하는 노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그래픽으로 살펴볼게요. 이 수도권 전철 노선도를 잘 보세요. 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는 노선들 중에 둥글게 표현되어 있는 이질적인 노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니, 서울 2호선 말고요. 예, 이 갈색 노선이요. 예, 6호선. 아니, 이 갈색 노선도 직선이잖아요. 예, 응암역 끝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작은 반경으로 순환하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바로 그 악명 높은 버뮤다 응암지대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멈추지 못하는 곳. 신내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이 구간만 지나면 종점이 신내역으로 바뀌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 오늘은 이 미스터리한 서울지하철 6호선 TMI입니다. 오늘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5가지 주제를 골라서 한 가지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 6호선 종합정보입니다. 6호선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에서 중랑구 신내동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기점은 응암역, 종점은 신내역이고요. 노선색은 황토색입니다. 직류 1500V 가공 전차선을 전류 공급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부터 9호선 중에서는 2호선과 함께 오로지 서울 내부만을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6호선은 서울 강북의 교통 소외 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실제로 6호선 개통으로 1호선, 4호선의 혼잡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봤고요. 역 자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 노선으로 환승을 할 때 6호선을 거쳐서 환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타 노선과의 환승 연계를 노렸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최악의 난공사입니다. 6호선 1994년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개통은 2000년이 돼서야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 개통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죠. 이 공사가 워낙 어려워서 긴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건데요. 지연 이유 중 하나가 이 노선이 화강암 지대를 많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화강암은 상당히 단단해서 터널을 뚫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응암순환선 구간과 이태원부터 약수 구간, 봄은 돌고지 구간에 이 화강암이 많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하네요. 난구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터널이나 역을 건설할 때도 필요한 부분 이외의 구간도 깎아내면서 이 터널과 역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덕분에 6호선은 다른 2기 지하철들과 비교했을 때 소음이 상당히 작아지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신내행과 응암 순환.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6호선의 구조는 매우 특이합니다. 6호선은 기점이 응암역, 종점이 신내역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응암역에서 행선지가 양방향으로 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신내행 열차가 응암역에서 출발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내행의 정반대편으로 정체불명의 행선지를 가리키는 열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행선지는 응암순환. 종점의 반대편으로 열차가 운행한다는 것도 상당히 미스터리한 일인데 더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응암역에서 열차를 타고 역촌역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실수로 불광역에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반대편 승강장이 막혀있네요. 막혀있었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승강장이 없는 거죠. 승강장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그냥 불광역에 갇힌 거죠. 이게 진짜 생각해도 무섭네요. 이거 돌아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제가 약수역을 가려고 응암역에서 열차를 탔거든요. 근데 열차가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편으로요?
네. 그래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잠깐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시 응암역인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건 분명 열차에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이 무시무시한 노선. 대체 이 노선은 무엇이며 어떤 비밀이 존재하는 것일까? 저희 제작진은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이 미스터리한 노선의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6호선 응암역, 6호선의 종점입니다. 당연히 열차들은 신내역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몇 열차들은 신내역의 정반대편 노선으로 운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열차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벽에 붙어있는 이상한 안내판. 이 안내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6호선 단선 구간 이용 안내도. 여기서 우리는 6호선의 노선 구조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응암역부터 신내역까지 일직선으로 운행하는 본선 구간, 응암역부터 역촌, 불광, 독바위, 연신내, 구산역을 거쳐 다시 응암역으로 돌아오는 응암순환선 구간으로 나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응암순환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의 노선입니다. 회차를 하지 않고 일방통행 순환선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본선 반대편 방향으로 돌아오는 회차가 필요 없는 아주 유용한 노선이죠. 그래서 응암역에서 승차를 한 익명의 제보자분이 다시 응암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신내역에서 열차를 타고 한 번도 내리지 않고 다시 신내역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기점에서 다시 기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회차가 필요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응암순환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구간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매우 큰 구간입니다. 응암순환선은 회차가 필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 구간이 단선 일방통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보자분의 사례처럼 역촌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불광역에서 내려버리면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요, 노선 자체가 고장나는 거예요. 내가 고장나니!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불광역에서 응암역까지 타고 가서 다시 응암순환 열차를 타고 역촌역으로 가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 방법도 싫다고요? 그럼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실제로 역촌역과 불광역은 하차 인원이 더 많고요. 연신내역과 구산역은 승차 인원이 더 많은, 이게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불광역과 연신내역은 3호선과 환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광역은 6호선에서 3호선으로, 연신내역은 3호선에서 6호선으로 환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암순환선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중간에 위치한 독바위역이 되겠네요. 여기서 본선을 가고 싶으면 시간적 손해 없이 그냥 열차를 타고 가면 되니까요. 물론 역촌역이나 불광역을 가고 싶으시다면은 참 안타깝죠? 이런 단선 순환 구조 때문에 이 봉화산행이 신내역까지 연장이 된 것과 다르게 이 응암 순환 구간은 아직까지도 연장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상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더 맞죠. 물론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응암 순환선을 두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본선, 지선으로 복선화시키고 본선을 연장을 하는 방법, 첫 번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루프 구간을 지선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본선을 따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루프 구간 중 한쪽을 완전히 폐선을 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 루프를 복선화해서 본선 열차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루프 내선에 셔틀 열차를 운행하는 방법. 이런 많은 방법들이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들이 다 자기만의 문제점을 다 하나씩 갖고 있다는 점이죠. 일단 첫 번째로 루프를 해체하고 본선 지선으로 나누는 이 방법은요, 제가 추후에 5호선 관련해서 영상을 올릴 텐데 그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5호선도 배차 간격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거와 똑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루프를 지선 취급하고 본선을 따로 건설하는 방법.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거고요. 뭐 루프 구간 일부 패선 방식, 이 세 번째 방식은 예상하시다시피 패선된 지역의 큰 반발 수준이 아니죠. 예. 거의 폭동 수준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제가 앞서 얘기했던 외선은 그 본선 계통 그대로 운영하고 내선을 셔틀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 방식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방식들이 들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듭니다. 뭐 이렇게 루프 구간은 뭘 어떤 방식으로 연장을 해도 문제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애초에 연장을 고려해서 건설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이 총선 때마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성 연장 공약이 많이 쏟아지기도 해요. 예. 뭐 당연히 돈도 많이 들고, 이거 어떻게 보면 건설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들을 자꾸 정치인들이 자꾸 공약이랍시고 입에서 자꾸 이렇게 쏟아내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은 정치인들이 자기 표를 위해서 이 철도를 자기 공약에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렇게 해서 6호선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보가 가장 쓸모없었나요? 정말 쓸모없는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없는 6호선 TMI였습니다.